네, 안녕하세요. 대전투입니다. 오늘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쿠팡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제목을 쿠팡 풀매수라고 할 뻔, 네, 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지금 약간 새벽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조금 소리가 잠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 쿠팡에 관한 내용이죠.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지난 3월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쿠팡이 상장됩니다. 음,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이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텔레콤 기업들 위주로 상장이 되었고, 이제 뭔가 이커머스 분야에선 상당히 최초였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으면서 그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은 거의 최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뭐 쿠팡의 미래나 뭐 비전, 뭐 쿠팡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쿠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그리고 그 쿠팡이 상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제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뭐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앞으로 최고가 될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회사죠. 실제로 로켓 배송 이런 것도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쿠팡 상장을.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안단 말이죠. 안다. 안다는 게 뭐냐면 써봤다. 써봤다라는 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이면에는 내가 평생에 걸쳐서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희가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뭐랄까 뭐 투자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은 이 기업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쿠팡이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 뉴욕 거래소로 상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다른 투자자들보다도 더 특히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생각으로 제가 쿠팡을 사고 싶어 했는데 이제 좀 애매한 점이 있었어요. 그 애매한 점이 뭐냐면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미국에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쿠팡의 적정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미국에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시작가가 35불이었고요. 뭐 최고가 최고 이제 69불까지 뛰었었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적정한 가치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상장 첫날 이후에 정확하게 쿠팡이 우리나라 시총 2조인 하이닉스의 가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단번에 그 규모로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되는 기업으로 올라섰는데 쿠팡이랑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라던가 11번가 등이 있죠.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이마트와 손을 잡고 이제 뭔가 그런 이커머스 쪽에 확장을 마켓쉐어를 확실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11번가는 아마존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마켓쉐어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비교를 하자니 지금 뭐 취재에 대한 통운, 네이버, 이마트 등은 다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명확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쿠팡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라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됐을 때. 그래서 물론 제 생각에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와 이제 쿠팡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기던 결국은 어쨌든 둘 다 성장할 거라는 것은 사실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치만 저는 이번 투자를 망설였던 게 기준이 애매하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만큼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거죠.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뭐 투자 그 쿠팡의 어떤 그 가치가 상당히 과대 포장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 일각에서는 막 유명한 투자자들이 쿠팡에 투자를 하고 뭐 한국의 아마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확인되지 않은 가치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뭐 이항이라던가 아니면 게임스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제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 쿠팡에 투자를 망설였고요. 물론 제 기준으로 이제 시작가가 35불이었는데 그것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뭐그 이면에는 애국 베팅이라고 하죠. 네, 애국 투자? 뭐 이런 것들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쿠팡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쿠팡의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뭐 풀필먼트 이야기나 뭐 택배 사업 관련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전문가분들이 워낙 잘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다 찾아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요청이 있으시다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뭐 나스닥 좀 많이 괜찮아졌죠. 뭐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 부양책이 이제 가결이 됐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만 하면 또 실적 시즌도 돌아오게 되고요. 하면서 저는 조금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염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조금 나스닥이 회복이 되면서 기분 전환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전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